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라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한덕수 후보가 당원들의 그런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자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대선의 최대 과제라 할까, 최대 쟁점은 단일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단일화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수십 차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당원들과. 그러면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한다 그런다면은 그럼 지도부가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 지도부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단 1%라도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수십 번에 걸친 약속. 이 모든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논의한 결과 그러면은 당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당원들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자. 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당시 비대위원 7명 전원 일치로 그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을 한 겁니다. 새벽에 한 거는 5월 10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양 후보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노력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또 그 시간을 몇 시간 주는 바람에 5월 10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여론조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역산하니까 새벽에 비대위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그렇다고 이거를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왜 새벽에 비대위를 열 수밖에 없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당원들 상대로 설명을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는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